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자, 벌써 11월도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금년도 이제 채 한 달 반 정도도 안 남았는데, 자, 여러분들은 금년 마무리 어떻게 또 하고 계신지, 자, 그런 와중에도 자, 부동산에 대한 부분, 자, 아직도 열기는 식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주의 깊게 내년 시장 흐름까지 살펴보면서, 자, 부자들은 어떻게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를 성공시켰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배워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자,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그 전화번호를 이용하셔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준비한 강의 내용, 바로 이 부자들이 어떤 투자를 사례를 가지고 성공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사례에 대한 얘기, 자, 오늘도 또 한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강의는 바로 이 경매에 대한 내용들인데, 자, 첫 번째 이 경매 투자 사례 첫 번째가, 자, 45세 직장인 서울 거주.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이 서울이다 보니까, 자, 봉천동의 우성 아파트를, 자, 이게 지금 현재 2019년 3월 달에 이 경매 접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입찰 자체가 2019년에 입찰을 해서 1차 유찰이 되고 2차에 이 금년 2020년 1월 달에 낙찰을 받은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 자, 실제 보통은 1차 때 바로 이 낙찰을 받는 케이스도 많겠습니다만, 보통은 이게 가격이, 경매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20%에서 30%의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켜서 받는 케이스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금년도 기준이 아니라 벌써 2019년도 사례 기준이다 보니까, 자, 낙찰률 대비, 우리가 이제 보통 감정가라고 하는데, 감정가 대비했을 때, 자, 100%를 넘지 않은 케이스로,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도 동일한 경매인데, 자, 이분은 42세 직장인인데, 자, 대구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이 직접 또 실거주를 하실 목적이신지 대구에 이 신일 해피트리라고 하는 아파트, 자, 이거는 사건, 경매 사건이 2020년 5월 달, 그러니까 금년 5월 달에 사건 접수가 돼서, 자, 이 경매도 1차, 2월 달에 1차 때 유찰이 좀 일단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변경을 통해서 2차 입찰이 금년 4월 달이 됐는데 바로 이때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례 1번하고 2번의 차이 중에 하나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감정가 대비 낙찰률이 100%를 좀 넘게,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감정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케이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서울 평균 11월 달 초 기준으로 지금 통계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도 한 119%가 아파트 낙찰가율, 감정가 대비, 그러면 결론은 100% 대비, 그 감정가의 100%보다도 더 높게 가격을 입찰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왜 비싸게 이거를 살까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정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이 감정가가요, 실제 시세와 거래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감정가는요, 우리 법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실제 이 아파트, 이 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가격, 특히나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감정가가 시세나 거래가보다 높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지금도 아파트 가격 상승률로 놓고 본다 그러면 감정가 대비 좀 높게 써도 손해보시는 케이스는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가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두 분 다 일단 성공을 했는데,
자, 그냥 성공했겠습니까? 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급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건데, 보통은 낙찰을 받고 나서 내가 인수를 할 때, 자, 인수할 때 말소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부분인데, 보통 말소가 아니라 그대로 내가 인수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등기부상에 표시되는 게 있고 등기부상에 표시가 안 되는, 바로 이런 물건상의 이런 권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뭐 상식적으로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선순위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를 암만 내가 열람을 하고 암만 확인을 해도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직접 현장 검증이라든가 직접 확인을 통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로 하면 이렇게 다 말소가 낙찰받고 나서 이렇게 말소되는 거는 오케이인데, 그대로 인수되는 거는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라 실제 내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이 인수를 통해서 여기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통하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경매 아무거나 하라는 얘기 못하죠. 가장 일단 선정하는 방법은 본인들이 익숙하고 잘 아는 지역을 일단 공략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돈 된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광범위한 지역 보는 것보다는 무조건 본인이 잘 아는 지역을 공략하는 거고요. 자, 여기 감정평가 금액이 하나 또 나와 있는데, 자, 금액이 높은 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낮은 거를 가시는 것이, 그래서 감정평가 시점이 보통 경매는 딱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일이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보통 1년에서 2년 이전에 감정평가가 됐다 그러면 순전히 이런 부분들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자, 보통 이 부동산의 채권이라고 해서 담보라든가 결국은 대출로 인해서 들어간 이 채권액들이 감정가 대비보다는 많은 거.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경매가 보통은 다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실제는 중간에 경매를 들어갔을 때 이게 취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딱 선정해서 입찰을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경마가 취해가 되면 결국은 이건 무의미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부분들은 잘 보고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임차인의 보증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파트나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이 보증금이 좀 많은 것도 한 번은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낮은 분들, 그러니까 내 돈이 적으신 분들은 보통은 보증금이라든가 뭐 대출을 많이 활용하시는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자, 요런 타인 자본을 쓸 때에는 오히려 임차인을 보통은 내보내지 명도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해서 보증금을 가기 때문에 내 돈이 작아지는 이런 또 효과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상가를 보통 경매 받으시는 분들, 특히 그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이전하기 어려운 업종,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부분들은 뭐 인테리어가 좀 많이 들어가서 실제 바로 나오지 않을 이런 임차인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여기 임차인 보증금이 많은 케이스하고 동일한 케이스로 이런 부분들은 자금이 적은 분들한테는 좀 유리한 케이스라는 점이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매를 좀 할 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좀 있긴 합니다. 무조건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놓고 볼 것이냐, 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꼭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중에서도 돈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돈과 수익과 거주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잘만 활용하신다 그러면 경매, 아직도 지금 많이 이제 뭐 경매 쪽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아무래도 불황일 때 경매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경매 쪽에서 더 큰 수익과 실거주 아파트 쪽을 잘 또 찾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뭐 경매뿐만 아니라 실제 부동산에 대한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또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 조금 뭐 그래도 이 제한이 조금 풀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좀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자, 반드시 좀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좀 해 주신다 그러면 자, 뭐 예약하셔서 오셔서 좋은 내용이 또 강의를 들으시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보유하신 물건에 대한 상담 다 오셔서 또 1:1 상담까지 가능하니까 자, 많은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추천드릴 매물 바로 이 영등포 여의도 바로 이 생활형 연금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바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 추천 매물. 바로 이 개요를 좀 먼저 설명드리면 자, 현재 9호선 이 황금 지하철 노선이라고 하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딱 도보 2분 정도, 그러니까 초역세권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자, 임대 위탁형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자, 요즘 이제 연금형이라 그래서 은퇴하시면 연금저축처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부동산 이 매물인데 자, 전용 면적 기준으로 21.49제곱미터고요. 자, 현재 시세가 3억 8,400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인데 자, 이 부분은 주택이 아니고 상업용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바로 부가세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나중에 부가세 10%는 환급을 받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좀 빠지는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투자되는 금액 기준으로는 1억 5,4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 정도. 그래서 1억 중반대 갖고 계신 분들, 자금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연금형으로 가실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자, 이 매물의 포인트 세 가지를 좀 요약을 해드린다 그러면 일단 입지 자체는 뭐 한국 기준, 특히 서울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의도권인데 그 안에서도 바로 이 9호선 역세권이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입지는 바로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의 기업체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 기본적으로 그냥 뭐 전세 사는 이런 임대 수요가 아니라 기업체로 외국, 특히 외국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이런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 바로 이 첫 번째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러한 인구 수요에 그런 임대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론은 바로 이 임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연금형이다라고 할 정도로 수익에 대한 부분. 자, 여기에 바로 입지적인 장점을 통해서 여의도는요,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이 희소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프리미엄 시세 차이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바로 두 번째 수익적인 가치가 있으면서 자, 세 번째는 이 여의도는 서울의 3대 도심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서 이런 희소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 여기에 지금도 여의도 아직 개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아마 국회의사당도 세종시로 또 이전한다 그러면 오히려 여의도에 더 큰 국제금융 이 기업체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가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상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가 5호선 9호선 여의도역이고요. 자, 여기가 바로 국회의사당 9호선역인데 바로 여기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초역세권. 자, 바로 앞에는 또 여기 뭐 KBS 방송국까지 있고요. 자, 바로 요 길 그 건너 하나에는 바로 영등포가 있는데 자, 영등포 자체에서도 충분히 기업체라든가 인구 수요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여의도 자체에 기업체가 이미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 수요 그리고 자, 이 여의도 쪽에도 지금 뭐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미래가치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또 빠져나가면 개발 들어가는 그래서 미래가치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가 있는 입지인데 자, 실제 그러면 주변을 한번 보면 일단 여의도 금융, 증권가가 이미 뭐 새롭게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밀집해 있고요. 종사자만 해도 약 한 4만 명 정도가 되고 자, 국회의사당 이미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자, 아직까지 이것도 이전이 오늘 내일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방송국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 또 이런 기업체의 이 쇼핑몰 같은 상품권들이 들어갔고, 현재 요 개발이 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라든가 또 병원. 자, 그래서 단순한 생활 편의시설이나 주거시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상업시설로 더욱 변모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 자, 여기에 바로 이 GTX B 노선, 바로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오고요. 신림 경전철, 이것도 지금 또 여의도로에서 또 들어오고요. 여기에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또 하나 여의도로 들어오고요. 자, 여기에 서부선, 경전철이 또 여의도를 또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지금 4개 노선은 앞으로 추가가 될 노선들인데, 지금 현재도 5호선과 9호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 4개 노선까지 따지면 총 지금 2개 하면 6개 노선이 여의도를 지금 관통하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만큼 교통의 호재 누릴 수 있고 희소가치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드리고, 자, 주변에 한번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자, 여의도가 워낙 뭐 가격이 강남과 같이 좀 비싸거든요. 자, 그런데 한 3.3m당 이 3.3제곱 평방미터당 약 한 4천만 원대의 분양가인데,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 따져도 6천만 원, 별거 한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더 상승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현재도 이런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소진이 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런 분양가나 비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격에 대한 부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고, 자, 이게 요즘 주택 규제, 특히 정부의 규제 정책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요 상업용입니다.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지금 여기서 6개 무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규제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청약통장 이런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재당첨 제한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주담보 이런 것도 필요가 없죠. 거주 지역에 무슨 청약 조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주택 아니기 때문에 소유관계, 자, 이런 부분들이 상업용으로 가는 부분들 실제 세금에서도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 리뷰해 드리면, 자, 3억 8,400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대 정도의 시세인데, 자, 현재 월세 기준으로 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월 한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연금형, 바로 이 수익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좀 드리는데, 자, 현재 대출 기준으로 한 2억 3천 정도가 지금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 본인 자금이 약 한 1억 중반대 정도를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연금형으로 매달 따박따박 이 통장에 좀 들어올 수 있는 바로 이런 상품으로, 그러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여의도라고 하는 희소가치성으로 인해서 충분히 프리미엄 시세 차이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추천해 드릴 바로 이 매물. 자, 서울권에서 바로 이 용산을 빼면 안 되겠죠. 자, 용산 청파동에 1.5룸 다세대 주택. 자, 이 매물에 대한 개요. 자, 4호선, 1호선. 자, 2개의 역 기준으로 바로 역세권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자, 이 매물은 1.5룸 다세대 주택인데, 자, 뭐 원룸 다세대 주택 투자해서 뭐 돈이 될까? 자, 이 매물에 대한 특징은 바로 일단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고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자, 이 매물 전용 면적 21.59제곱미터입니다. 자, 현재 시세 3억 1,700에서 3억 2천만 원대 정도 되고요. 자, 이 부분은 혹시라도 실제 전세를 혹시라도 하시는 경우라 그러면 약 한 1억 1,900만 원에서 1억 2천, 그래서 1억 초반대의 자금을 갖고 있으면서 재개발을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적극 추천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포인트, 자, 간략하게 3가지만 좀 요약을 해드리면, 대학권 생활 인프라. 자, 여기는 숙대, 숙명여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권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고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인구 집중이면서 임대 수요가
풍부한 바로 입지적인 장점을 첫 번째로 뽑을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용산이 점점점 노후도로 인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아직 청파동이 저개발,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평가가 높게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은 안 됐지만 오히려 여기는 고평가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청파동은 저평가돼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아직까지 재개발이 지금 차근차근 하나하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수혜지로서 부각이 된다는 점. 자, 세 번째, 전반적으로 용산은요, 전체 이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면서도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미래의 변화가 가장 많은 곳이 수익의 기대치가 크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용산은 분명히 개발 호재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있다는 점 포인트로 설명드리겠고, 자, 지도로 보면 자, 해당 용산역이 여기고요, 서울역이 여기입니다. 바로 이 사이에 청파동, 숙명여대, 지금 현재 청파 1구역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투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2구역 쪽으로 가시라는 얘기를 추천드리고, 주변 자체에 보면 용산이 민족공원 해당되는 부분들은 워낙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가치가 있다는 점. 자, 여기에 지금 바로 용산역이 거의 한 80% 정도가 개발이 완료가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16개 정도가 이렇게 개발이 진행이 되거나 완료되었기 때문에 워낙 개발의 다양성 많다는 얘기 드리고, 현재 청파동만 얘기를 했을 때 이미 1구역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1구역 안에는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늦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오히려 반대로 청파동에서 1가 말고 2가나 3가 쪽으로 지금 들어가면 청파 2구역, 3구역 쪽을 지금 현재 주목하시라는 얘기도 덧붙여 설명드리겠고요. 자, 용산은 이미 GTX B 노선 확정이 됐고 신분당 연장까지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교통호재 누려볼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리뷰 한번 더 드리게 되면, 자, 3억 1,700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그러니까 3억 초반대로 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전세 같은 경우가 한 2억까지가 지금 이미 임대가 맞춰진 게 있고 2억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본인 자금 1억 2천만 원 실투자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이 매물이 되겠는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재개발을 보고 가시기 때문에 보통 8년에서 10년을 보기 때문에,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금 때문에 보통 본인이 안 갖고 있고 자녀한테 증여하는 컨셉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가능하면 이 부분도 자녀 꼭 명의를 100% 할 건 아니지만 같이 자녀 쪽으로 해서 재개발을 바라보고 용산에 분양권 하나를 넘겨주는 컨셉이라 그러면 투자의 포인트는 맞다라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주 세미나 특강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하니까, 자, 여기 전화 반드시 사전 예약을 좀 통해서 신청하신 다음에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 듣고 또 고민 이런 부분들 오셔서 상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방법, 자, 하나가 정답이 아닙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이걸 반복을 하고 계신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과연 어떤 방식을 통하고 어떤 실수 없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건지는 저희 몫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들의 몫이다라고 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미나가 됐던 저희를 통해서 상담을 반드시 좀 한번 거치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또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 바로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